봅시다. 확통 해당 안 된 사람은 좀 들어올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가 얘는 고정을 시켜가지고 나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근데 기본 문제, 2번 같이 기본 문제들은 그냥 뽑아. 순서대로 가세요. 여섯성의 꽃 중에 네 송이를 뽑아. 뽑는 건 뭐야? 육시사지. 그죠? 육시사기 때문에 육시사를 한 다음에 그 뽑은 네 개를 가지고 원형으로 배열. 그 네 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 3팩이죠. 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을 4팩 나누기 4로 이해를 해야 돼. 알았어? 4 빼기 1의 개념보다는 이게 낫다고. 맞지? 이게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가지고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3번 같은 형태는 지금 보면 이렇게 조건이 붙는 애들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 니네가. 봐. 이건 좀 복잡해요. 1부터 8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 있는 8개 의자가 있는데, 자, 원형을 배열할 때 문제 뭐라 그랬어?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6이 되지 않도록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전체에서 빼는 걸로 가야 돼. 순열조합 할 때 많이 했죠. 전체에서. 그러니까 곱이 6이 되는 경우. 전체에서 곱이 6이 되는 경우. 알았어? 이제 곱이 6이 된다는 얘기는 2랑 3이 붙어 있거나, 그 다음에 또는 1과 6이 붙어 있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 이웃하는 경우. 알았어? 2하고 3이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는 건. 자, 2하고 3을 붙여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니까 이거야. 나열을 하는 거는 똑같아. 그냥 순열로 푸는데 대신에 나누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1하고 2, 3을 하나로 묶어. 그다음에 4, 5, 6 이렇게 되죠. 이제 8까지거든요. 전체 몇 개입니까? 7개죠. 7덩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이 되겠지. 그지? 6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6팩에다가 2하고 3이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이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자. 근데 1과 6이 이웃하는 것도 어차피 똑같거든요. 1과 6이 이웃하는 거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얘도 6팩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자. 전체는 뭐야? 전체는 8팩 나누기 8이니까 7팩을 하면 돼. 7팩에서 요 계산하면 이게 지금 720이니까 1440이거든. 그러니까 식으로 적을게요. 곱하기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 2 곱하기 6팩을 한 거를 곱하기 2를 해. 근데 문제는 뭐야? 이들 둘이 겹치는 게 있겠지. 그지? 우리가 이걸 뺄 때는 봐봐. 내가 2하고 3이 이웃하는 것도 빼고 1하고 6이 이웃하는 걸 뺐는데 그러면은 2, 3도 이웃하고 1, 6도 같이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는 두 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은 다시 더해줘야 돼. 이랬어요. 더하기 뭐라고? 2, 3도 이웃하고 1, 6도 이웃하는 거야. 그러면은 1, 6을 하나로 묶고 2, 3도 하나로 묶고 그럼 뭐야? 4, 5, 7, 8. 그럼 이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 6개를 나열하는 5팩이 되겠죠. 5팩이 되는 거고 5팩에다가 여기 1과 6 자리 바꾸고 2랑 3 자리 바꾸고. 그러니까 확통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풀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됐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데 그게 정답이 아닌 거라고. 확통은 그게 심해.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확통은 절대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지?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음, 요거는 그냥 식으로 세우는, 4번은 그냥 식 세우는 거고, 6번 한번 보자고, 6번. 6번은 A반 학생 4명, B반 학생 2명, C반 학생 1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같은 반 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에. 그러면은 항상 이런 경우에, 뭐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그러니까 A반 학생 4명 하나로 보는 거지. B반을 하나로 보고 C반 자체는 어차피 한 명이니까. 알았어? 그럼 이 반을, 반 자체를 써놓고 A, B, C를 원순열로 배열을 하는 거야. 원순열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이건 2팩이죠. 그죠? 원순열로 배열하면 2팩이거든요. 자, 2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학생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게 있겠지. 뭐야? A반 학생 4명이 순서 바꾸는 게 4팩이고, B반 학생 2명이 순서를 바꾸는 게 2팩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2팩 곱하기 4팩에다가 방금 했던 요 2팩을 다시 한번 빼주는 작업을 하시면,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동현아, 너는 확통을 안 하지 않니? 근데 왜 확통을 안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참. 그 다음 봅시다. 자, 7번도 같은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 거 섞여 있는 거 있잖아. 이것도 하나 해줄게. 알았어? 5번 펼쳐봐봐. 자,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A와 C는 이웃하고 B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응? A와 C는 이웃하고 B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A하고 C는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와 C는 이웃하는데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 B하고 C는 이웃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어떤 상황으로 배열해야 되는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지금 C는 껴끼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이 원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쌤 약간 고정하는 거 알려줬죠. 그지? 자, C를 고정을 합니다. C의 자리를 고정하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원순열은 하나의 누군가를 고정하는 순간 회전을 안 해. 알았어? 선생님, C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라는 고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이해됐니? 다른 걸 고정하든 어쨌든 누굴 고정하든 되는데 지금 C가 공통으로 껴있잖아. A하고 C는 이웃하는데 B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알았어? 자, 그러면은 C가 여기 있으면 A가 놓일 자리는 두 가지네요. 그죠? A가 놓일 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에네요. 맞죠? 그래서 A가 놓일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라고 쓰고 A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킬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B가 놓일 수 있는 자리는 나머지가 몇 자리 남았니? 자, 나머지 남은 자리가 지금 7명이니까 7자리 남았을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 근데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네 가지인 거예요.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네 가지입니다. 맞죠? 됐지? 그럼 B가 어딘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나머지 네 명은 나열을 하면 돼. 나머지 네 명. 그래서 나머지 네 명은 요 자리나 뭐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남은 자리에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뭐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 네 명을 나열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원수열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회전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그치? 얘 누군가를 고정시키는 순간 회전하지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여기 확통을 공부를 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봅시다. 됐죠? 다음. 이거 어차피 뭐냐.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자, 8번. 8번을 한번 답을 내볼까요? 8번 여러분들 아직 이거 프린트 안 풀었을 것 같은데. 8번 답을 한번 내보세요. 배웠던 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얼른.
해봤습니까? 자, ABC를 포함해서 6명을 선택을 하고 6명의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원 모양 탁자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6명을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6명의 선택을 먼저 해야겠죠? 그죠? 6명을 선택하고 그랬어. 6명 선택을 먼저 하자. 그러면 8명 중에 3명 ABC를 제외한 5명 중에서 3명을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지? 이 정도 문제 이해할 수 있지? 6명을 뽑아야 되는데 ABC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모두 탁자에 둘러앉게 하는 건데 이거는 몇 명이야? 6명이죠. 6명을 나열하는 거야. 6명을 나열하는 건 몇 팩? 5팩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서 곱하면 끝나는 문제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사각형에 둘러앉는 경우. 그래서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응? 기본 개념을 다 봤을 테니까. 사각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게 몇 가지인지 세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원순열로 생각을 한 다음에 곱하기 해도 되는데 그런 조금 쓸데없는 짓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지금 이 자리 6개 중에서 똑같은 위치가 있니?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든 자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죠? 자리가 다르다는 건 이들은 원순열 모양이 아닌 거야. 동그랗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맞지? 얘들은 자리를 한 칸씩 옆으로 옮겨도 똑같은 자리가 절대 안 나와. 따라서 얘는 그냥 얼마로 답을 내면 되냐면 6팩으로 답을 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지? 근데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자, 문제에 조건이 들어있어. 조건을 좀 잘 읽어야 돼. 맞지? 자, 세계 의자는 비워두고 앉으려고 하는데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정사각형의 같은 변 중에 서로 이웃하도록 9명의 학생 모두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 그랬어. 그러면 각 학년별로 3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각 학년별로 3명이 앉는데 같은 학년끼리 서서 앉고 싶다 이거야. 그죠? 그럼 어쨌든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1학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든지 고정을 시켜버리면 깔끔하다니까. 자, 쌤이 여기다가 1학년을 1학년을 고정을 시키도록 할게요. 근데 1학년 안에서는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그지? 1학년이 옆으로 가는 거는 계산 안 해도 돼. 돌리면 똑같거든.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1학년을 여기다 두면 2학년하고 3학년이 들어갈 곳은 어디겠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겠죠.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지 않을까요? 2학년, 3학년 다르니까. 나머지는 빈자리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P나 C, H, 파이 이런 걸 써주면 되는 건데 세 개 중에 두 개 고른 거야. 왜 P를 썼는지 알겠어? 2학년, 3학년 다르잖아요. 그죠?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보면 얘를 뭐 2학년이라고 칩시다. 얘를 3학년이라고 치면은 2학년끼리도 자리를 바꾸겠지. 이 안에서 3팩이 존재할 거고 여기서도 그죠? 3팩이 존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3팩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정답 어떻게 됩니까? 자, 3P2 여섯 가지죠. 거기다가 3팩, 3팩, 3팩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지. 맞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남자 6명, 여자 6명이 앉는데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 그랬어요. 예?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 응? 자,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 그러면 남자 6명, 여자 6명, 남녀가 교대로 앉는다 그러면 시작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같은 게 몇 가지씩 있니? 두 가지씩이 존재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음, 남녀가 번갈아가면서 앉으려면 일단은 여기 양쪽 사이드 있지. 양쪽 사이드에 누가 앉냐가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이 자리가 좀 다르잖아. 여기에 여학생이 앉는다.
그럼 자리가 정해졌지, 얘들아. 그지 않아? 어차피 자리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녀가 앉는 자리를 쌤 표시를 해볼게요. 여자들이 앉는 자리를 쌤 표시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앉겠죠. 맞지? 그냥 남자들이 양쪽 사이드 앉으면 똑같을 거거든.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돼. 알았어? 이렇게 픽스해놓고 풀자고. 알았지? 그러면 일단 여학생들을 먼저 나열을 합시다. 자, 여학생들을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 색칠된 곳에다 나열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나머지 하얀색 그냥 동그라미가 없어. 없고 여기다가 여학생을 나열한다고 치면은 몇 가지더라? 어떻게 하더라? 자, 그냥 나열을 해. 몇 가지야? 100이지. 근데 중복된 자리가 여기랑 이게 똑같은 자리가 몇 개씩 있어? 두 개씩이 존재하지. 자리 빛이 똑같은 게 두 개씩 존재하죠? 항상 개수가 같아요. 두 개씩 존재하니까 나누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학생이 앉았어. 그러면 더 이상 남학생들은 자리를 예, 이동했을 때 같은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나머지 자리 여기에 남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는 그냥 6팩이죠. 원순열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잡는 순간 더 이상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남학생이 앉는 거는 원순열로 보면 안 돼. 회전하면 자리가 다 달라. 그렇지 않을까? 이게 왜 여학생 나누기 2를 했었냐면 응? 여학생 A가 여기 앉거나 여학생 A가 여기 앉는 게 자리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여학생 이미 다 앉았잖아. 여학생을 번호를 좀 붙여볼게. A, 뭐 B, C, D, E, F 이런 식으로 여학생 앉았지. 그러면 남학생도 여기에 앉으면 1, 2, 3, 4, 5, 6번 남학생 앉았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는 이 위치가 같은 자리란 말이야. 빈자리일 때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1의 짝꿍인 거고 이 자리는 2의 짝꿍인 거니까 자리가 달라. 이때는 나누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학생은 그냥 6팩을 하고 끝낸 거야. 맞지? 근데 이건 지금 어떤 걸로 시작을 한 거냐면 시작 자체를 양쪽 사이드 요 자리를 누가 앉는 경우 여학생이 앉는 경우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누가 앉았을 때 남학생이 앉았을 때는 양쪽 사이드에 남학생이 이렇게 앉았을 때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를 해놓은 거지.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 문제 정답은 자 2에다가 6팩 곱하기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6팩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된 부분 다시 질문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 나왔을 때 못 푼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이것도 비슷하지. 각 변에 서로 다른 학년의 남학생, 여학생이 앉는 경우. 알았어? 그러면 남자를 먼저 배열하든 여자를 배열하든 누군가를 먼저 배열을 하세요. 알았어? 자, 남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면 2팩이죠. 그죠? 남학생 여기 앉겠습니다. 남학생. 3개 학년이니까 1학년 남학생, 2학년 3월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고. 근데 어차피 이들이 서로 자리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자리는 봐봐.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변을 고르는 거야. 이 모서리를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자리를 배치한다기보다는 남학생이 어느 모서리에 앉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두 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느 이 자리 각각의 모서리 중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고르는 것도 두 가지씩 있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 1학년이 앉는다고 치자. 여기에 2학년. 남학생이야. 3학년이 앉는데 잘 이렇게 정했어. 하나씩. 여기까지가 몇 가지야? 2의 세제곱계지. 자리 둘둘둘 정했잖아. 그럼 이제 여학생 앉아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여학생 앉혀볼 건데 여학생이 서로 다른 학년이 앉아야 돼. 근데 이건 모자 문제하고 똑같다. 우리 기억나지? 수학하에서. 이게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이 남학생이야. 여학생이 다른 학년이 배치되는 경우의 수는 3, 1, 2, 그다음 뭐야? 2, 3, 1. 두 가지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짝꿍으로 여학생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곱하기 2입니다. 남은 자리에 그냥 넣으면 되니까. 알았어? 자, 그러면 문제 바꿔보자. 문제 업그레이드 좀 해볼게. 자,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고 자리가 두 개씩 있어.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학년이 네 학년이야. 1, 2, 3, 4학년. 알았어? 남녀. 맞지? 남녀가 왔는데 여기도 이 문제랑 똑같이. 문제 똑같아요. 안 쓸게요. 각 편에 서로 다른 학년의 남학생, 여학생이 갖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얘도. 한번 답 내보세요. 얘도 1, 2, 3, 4학년에 남녀 한 명씩 있는데 각 편에 서로 다른 학년끼리 학년의 남녀가 짝을 지어서 앉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세요. 쌤이 했던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봐. 네, 보았나요? 네, 보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자, 해봅시다. 일단 이번에는 여학생부터 뭐 상관없지 사실. 여학생부터 배열을 하게 되면 여학생의 이 네 군데, 네 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죠.
여학생은. 그다음 여학생 자리 바꾸는 거 2의 4제곱게 맞죠? 여학생의 자리 이렇게 막 앉았어. 이렇게 막 앉았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남학생이 들어와야 되잖아. 남학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자리를 고르는데 각각의 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이 들어오는 거. 모자 문제가 똑같다니까? 만약에 이 여학생의 학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 모자 문제. 근데 4개짜리 모자 문제가 몇 가지였죠? 9가지였죠? 그죠? 그럼, 그러니까 외워두면 이렇게 편하잖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1, 2, 3, 4가, 그죠? 다른 학년으로 들어가는 뭐 1이 2로 갈 때 1, 4, 3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 노가다 하는 거지. 이거를 4명이, 아까 이게 있잖아. 3개짜리가 모자 문제가 몇 가지였어? 2가지요. 그다음에 4개짜리가 모자 문제야지. 우리 수학하에서 했던 거 9가지였고. 쌤 외우더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옛날. 5개까지는 외우자. 이건 44개였어. 5개까지 나오거든. 말해두면 편하겠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니까 정답은 요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옆에 13번으로 갈게요. 색칠하는 문제로 가는데 요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다른 곳을 먼저 칠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정칠각형이고 8가지 색을 칠하는데 맨 밑에 색을 칠할 걸 8가지를 골라요. 그럼 얘가 이제 회전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회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옆면에 칠하는 게 그냥 원순열 같은 거지. 옆면에 칠하는 거 몇 가지야? 7가지 원순열로 칠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이 옆에를 칠하는 거는 6팩이 되는 거지. 그래서 6팩에다가 8가지 곱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다음으로 갑시다. 14번 볼게요. 1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4번. 오늘은 중복 순열까지 할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최단거리 전까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최단거리 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중복. 시험 보면 알아와라, 2학년. 이항 정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중복 조합까지냐를 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했니? 내신 교재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2배로 해야 돼. 확통하는 친구들. 한 1.6배? 3학년에 시험범위 나왔는데 2학년이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14번 봅시다. 14번. 정사각형 2개와 합동의 정변의 사다리꼴 6개 이루어진 팔면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정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그죠? 그러면은 위에다가 칠하는 거 고르는 게 8개. 알았어? 됐지? 그 다음에 밑에다가 칠할 색을 고르는 게 7가지. 알았어? 근데 생각을 해봐봐. 이게 지금 8개의 색 중에서 2개를 골랐잖아. 맞지? 근데 이게 뒤집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위아래 뒤집을 수도 있죠. 근데 색을 칠해서 위아래 뒤집을 수 있어서 8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나누기 2분의 1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A를 칠하고 밑에다가 B를 칠한 거랑 여기다가 B를 칠하고 밑에다가 A 칠한 게 똑같은 거야. 이거 뒤집으면 똑같아. 알았어? 만약에 위아래가 크기가 다르다면 뒤집을 수가 없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를 먼저 해놓고 하는 게 실수 안 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옆면, 여기 옆면 칠해볼게. 위층. 여기 저 뒷면까지. 옆면 칠하는데 이 옆면은, 잘 봐. 옆면은 6개 중에 3개의 색을 골라야 되겠지? 그 3개의 색을 원수열로 돌려야 되니까 2팩인 거거든? 근데 이 밑에는 생각지 않아. 밑에는 내가 그랬잖아. 짝이 정해지면 회전을 못 해. 여기가 지금 위에 층이 색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 색이 지금 A, B, C라는 색이 칠해졌잖아. 그럼 밑에다가 색을 칠하는 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위아래 색 짝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원수열로 계산하면 안 돼. 이해됐어? 계산할 때 나누기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게 왜 누군가는 원수열이고 누군가는 원수열이 아닌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알았지? 원수열을 계산을 할 때 나누기를 하는 이유가 없으면 개념 영상에 다 있지만 한 칸씩 돌리면 모양이 다 똑같아서 그래. 얘들 지금 짝이 있잖아. 위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지? A, B, C 색깔이 정해진 상태에서 밑에다가 뭐 남은 색깔 D, F 뭐 이런 색을 칠하려고 할 때 D, E, F가 저 뒷면에다가 그 다음에 한 칸씩 옮겨 D 뭐 뒷면이 F 옆에 F로 E면 이제 D, F면 위아래 짝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회전을 시켜버리면은 아예 다른 경우가 나오는 상황이 온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8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 이건 사실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8C2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곱하기 6C3에다가 2팩.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겠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이해됐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푸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종목순위를 보겠습니다. 종목순위를 볼게요. 종목순위는 사실 기호를 막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고르면 되거든. 그래서 18번 같은 문제 잘 뭐 읽어봐. 18번 한번 읽어보세요. 1부터까지 숫자가 적힌 5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느 상자에도 넣어진 공의 적개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을 넣는 경우. 자, 이거는 반대로 푸는 거야. 알았어? 반대로 푸는 거야.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 13 이상이 되는 걸 생각을 해서 그걸 넣는 경우를 계산하는 거지. 알았어? 자, 지금 보면은 5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하잖아. 그럼 공을 상자에 넣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나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데, 대신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겠죠. 봐봐. 5개의 공이 상자에 가. 그러면 공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상자가 공역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5개 각각의 공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겠니? 3가지겠지. 그죠? 그러면 공에다가 넣는 경우의 수는 다 해서 얼마겠어? 3의 5제곱일 거야. 각각의 공별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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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이렇게 돼. 5의 세제곱 절대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3 이상이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고. 알았어? 근데 1부터 5까지잖아? 그러면 1부터 5까지 합이 1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그럼 이게 15니까 어떤 경우도 있겠어? 15니까 그만 만들 수 있지 않겠니? 예를 들어서 2, 3, 4, 5도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 합이 기준, 기준,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합이 15인 경우. 그래서 합이 15인 경우부터 해보자. 합이 15인 경우 어떻게 돼? 1부터 5까지가 이게 하나로 다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아니야? A냐, B냐, C냐. 그지? 이해됐죠? 3가지. 쉽게 쉽게 가자. 그 다음에 합이 14인 경우. 합이 14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합이 14인 경우는.
어떤 조합이 있겠니? 어떻게 해야 14야? 2, 3, 4, 5가 하나 웃기고 1 들어가는 거. 나머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2, 3, 4, 5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게 몇 가지인 거야? 2, 3, 4, 5가 들어가는 걸 고르는 게 세 가지고 얘는 두 가지겠지. 따라서 여섯 가지. 그죠? 기본 순열은 다 장착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수학하에서 했던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합이 13인 경우 해보자. 합이 13인 경우는 뭐야? 1, 3, 1, 3, 4, 5냐? 1, 3, 4, 5가 하나고 2가 하나인 거야. 그러면 1, 3, 4, 5가 가는 경우가 세 가지. 너도 두 가지. 그잖아? 그럼 여섯 가지. 그지? 결국엔 이 전체에서 여러분들 정답은 알았어? 전체 3의 5제곱에서 뭘 빼야 돼. 얼마 빼야 돼? 3, 6, 6을 빼는 경우의 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 문제는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어 신호도 마찬가지야. 신호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신호를 뭐 세 자리에 맞는다 그러면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기호가 몇 종류인지를 계산하면 돼요. 지금 네 가지의 기호를 사용을 하잖아. 쌤이 그냥 편의상 A, B, C, D라고 해볼게. 맞지?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A, B야. 그지? A, B의 순서대로 소위 이웃에 나오면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A, B는 요 모양은 안 돼요. 알았니? 근데 A, B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대. 이해됐지? 그 전체에서 이걸 뺄 거야, 지금. 네 자리를 할 건데. 이해됐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겠어? 전체는 그냥 굳고 생각 없이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지. 그죠? A, B, C, D 중에 하나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는 파의 4제곱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뺄 거야. A, B가 이웃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A, B, 땡땡. 다음에 땡, A, B,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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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럼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니? 여기에 들어가는 건 네 가지씩이죠. 4고 4의 제곱. 얘도 각각은 네 가지씩인 거잖아. 4의 제곱이야. 여기도 4의 제곱이 들어가. 근데 문제가 있어. 응?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4, 4, 16이니까 48개라고 답을 쓰면은 풀어도 틀려요. 왜일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첫 번째 경우에 AB, AB가 가능하거든. 4개, 4개니까 마지막 경우에도 AB, AB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AB, AB는 같은 경우죠. 근데 가운데 거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 그지?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 빼줘야 돼. 47가지로 답을 내야 돼. 따라서 정답은 뭐냐면 4의 4제곱에서 47을 빼야 됩니다. 이해됐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게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요 문제, 오늘 쌤이 풀어준 거는 쌍둥이 문제 뽑아가지고 다시 줄게요. 그걸로 한번 풀어보시고, 오케이? 테스트도 확통 집어넣어서 보는 날도 있을 거니까 공부해라. 알았지? 영상 반복해서 보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3번과 22번에 비슷해가지고요. 자, 일단은 하천권의 책에 들어있는 책들의 숫자 1, 2, 3, 4만을 사용해서 일련 번호를 하나씩 붙이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자릿수가 한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는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겠지. 한 자리 숫자. 한 자리가 뭔지 알겠지? 1, 뭐 2, 3, 4 이런 거. 그냥 두 자리 숫자는 몇 가지가 있겠어? 두 자리면 이걸 만드는 거야. 땡땡. 근데 각각에 들어가는 숫자의 경우에서 1, 2, 3, 4만 사용하지 4, 4니까 연락수 가지가 있겠지. 계속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세 자리는 몇 개겠어? 세 자리는 당연히 4, 4, 4, 네 가지씩이 있으니까 4의 세제곱 60, 4가지가 있을 거고 이걸 다 더해요. 알겠습니까? 이걸 쭉 더해서 4의 거듭제곱 등비수열의 합 생각하면 되거든. 4 더하기 4의 제곱
4의 세제곱, 4의 네제곱 했을 때 이게 지금 보면은 4천권의 책이 들어있는 거니까 4천보다는 어때야 돼? 이 합이 커야겠지.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되는 숫자 찾으시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로 푸시면 돼요. 등비수 합공식 알면 편하고 안 그러면 녹아내야지. 이게 확통이라서 수원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가정 하에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건 노가다를 하라고 나오는 건데 아는 대로 푸시라고. 맞지?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을 알고 있으면 푸는 거고. 이제 잠깐만. 음. 앞에 와가지고. 자, 어쨌든 이걸 더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24번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합쳐가지고 120가지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자릿수 이거는 여러분 돼도 되겠다. 그죠? 이거는 28번만 해줄게. 이거는 기출 변형이라서. 네. 그다음에 주말이랑 틈틈이 계속 할 테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수요일 딱 그 우리 보니까 수요일에 수업 전에 확통 좀 하면 될 것 같아. 일찍 끝나니까 알았지? 수요일에 수업 전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선고가 아까 무슨 일이지? 월수금이었니? 아니면은 주말에도 좀 키우고 할 테니까 일단은 수요일에 일찍 올 수 있는 학교는 일찍 와서 통호 좀 하고 교재 만들어서 얘줄 테니까 그걸로 내신 대비 교재 말고 자 28번에 보겠습니다. 0, 1, 2, 3 중에서 중복어렵게 5개의 수를 특히 다음 조건 만들 수 있게 도록 일렬로 배열해서 자연수를 만든다. 자, 근데 3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을 한대요. 그러니까 3, 3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열을 한대. 이거는 포인트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출이고 쌤이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기억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런 건 누가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 3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지. 다른 숫자들은 뭐 몇 개 나오든 이웃하든 상관이 없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기준이 3의 개수야. 쌤이 기준 정의일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알았지? 기준이 3의 개수라고. 알았어? 3의 개수인데, 자, 3의 개수. 3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3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5개의 수를 뽑아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0, 1, 2, 3 가지고 가는 거니까 3에 대신에 맨 앞에 0이면 안 되죠? 여기가 두 가지고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3이 한 개, 3이 없다. 3이 한 개인 경우. 3이 한 개인 경우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3이 한 개인 경우는 뭐 이웃하는 일이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 몇 가지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없는 게 3은 한 가지밖에 못 써.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준 녀석부터 자리 배치를 하셔야 돼요. 3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 다른데 해봐. 3이 이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인 거야? 0, 1, 2 가지고 하는 거니까 3의 4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런데 만약에 3이 여기나 여기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 자리나 이런 곳에 들어간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때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숫자가? 왜냐면 0 때문에 그래. 여기가 두 가지인 거고 여기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오잖아. 맞지? 그래서 나머지 숫자는 여기서 3의 4제곱기가 되는데 여기는
3이 두 번째 또는 네 번째 오면 3이 들어오는 경우의 수가 3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가지잖아? 아니, 두 번째 자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가지.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곱하기 맨 앞자리는 0 하나 빼고 두 가지. 이렇게 들어간. 이해됐니? 말로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거예요. 3이 맨 앞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자리는 0, 1, 2, 3 가지고 다 하면 되니까 3의 4제곱이 되는 거고 3이 두 번째나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자리가 아닌 경우는 네 가지가 올 거 아니니? 그럼 그렇게 되면은 맨 앞자리는 0이 안 오니까 두 가지인 거고 나머지 자리는 0, 1, 2, 3이 가능하니까 3의 세제곱 계산한 거예요. 요거 이해 못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건 안 돼. 이거는 끝났어. 이제. 자, 3이 두 개. 그러니까 포인트는 거야. 3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맨 앞자리가 이들이냐 아니냐로 계속 나눠가면서 보는 거지. 그래서 3이 두 개다. 자, 3이 두 개일 때도 마찬가지야. 해봐. 친절히 다 적어드릴게. 3이 여기 오잖아? 그러면 나머지 3은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디에 오겠어? 나머지,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 나머지 3은 어디 와? 여기 세 군데 중에 오겠지? 여기 3이 온다고 치자. 그럼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자리는 3, 그다음에 3, 3. 그죠? 이게 지금 세 가지란 뜻이야, 얘네들 전부 다. 그죠? 얘 다 세 가지수입니다, 이거 다. 구분하고 있죠? 나중에 이거 필기만 봐가지고 못 알아먹는다, 이거 어차피. 그러면 이게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 맨 앞에 3이 오지 않는 경우는 맨 앞에 3이 오지 않는다면 여기는 몇 가지? 두 가지겠다. 그죠? 2랑 1이랑 뭐 2밖에 안 오니까 두 가지가 올 거야. 그러면 여기 나머지 네 개 중에서 3이 두 개가 오는 경우 몇 가지 있어? 직접 세볼까?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겠네요. 총 세 가지네요. 그죠? 세 가지에다가 그럼 하나 골라서 3 여기다 적었어, 쌤이. 어머나. 여기다 쌤이 3을 적었다. 이렇게. 근데 적었어. 그러면은 나머지 두 군데는 네,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자.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라.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겠지? 그지? 요거 아까 요 2 했던 걸. 그 다음에 3이 3개인 경우 해보자. 3이 3개. 인 경우는 다섯 자리에서 3이 3개가 온다는 건 사실 딱 고정돼 있네요. 3, 3, 3이 와야 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그거는 세 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양한 거고. 따라서 9개밖에 안 되겠네. 이걸 다 더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지? 자, 한두 개만 보고 오늘을 마칠 테니까 이따 하자. 음, 중복순열까지만 오늘 할게. 그리고 다음에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내일 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말이나 한 번 더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지금 수요일에 아니 나 금요일에 여기 문제들 변형된 거 줄 테니까 그거 풀어보는 걸 이렇게 차근차근 유형별로 정리해 갑시다. 알았지? 차근차근 제대로 해야 안 헷갈려요. 쌤 일부러 차근차근 가니까 복습 잘 하시고 오케이? 이번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안 풀었을 것 같아서 이것만 진도를 나갈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알았지? 수업 시간에 프린트 갖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녹화된 거 올리면은 다시 한번 복습해 봐봐. 알았지? 네, 금요일에 봅시다.